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잠자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곧 고백하는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차크라 4장 놓여져 있고요. 마음이 가거나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하셔도 좋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손가락 혹은 손 올리셔서 좀 더 마음에 드는, 나에게 고백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하는 카드 선택하시고 하단 타임스탬프 바로 가서 리딩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아직 못 고르신 분들 위해서 차크라 색깔 오픈할게요. 시간 5초 더 드릴게요. (1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에게 곧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1번 분에게 고백하게 되는 그 상대방 분의 성격적인 부분, 그걸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이 고백하게 될지, 상대방 분의 성격. 어떤 분이죠? 음... 이분은요, 그냥 딱 성격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사람의 인기척이 많지 않은 어떤 산숲에서 깊은 산 속에서 산장 주인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번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캐릭터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내향인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 자체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그냥 친근함, 어떤 편안함? 그런 느낌이에요. 뭐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이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분위기가 되게 갈색 니트 같은 포근함? 그런 걸 좀 주는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딥브라운이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좀 굳어진 직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굳어진 본인의 어떤 행동 패턴이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정페이 지불하고 무언가 막 이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조금은 안정된 삶, 그런 거를 원하는 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텐코인, 어떤 안정감으로부터 이 사람은 벗어날 생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모험을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근데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뭐 산장 주인하고 있다고 해서 무언가 침투되어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 무슨 산장 주인이든 뭐든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친근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게스트하우스 하나를 해도 그 주인이 얼마만큼 손님을 편안하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러한 편안함, 안락함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인인지에 따라서 그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뭔가 장사치의 느낌보다는 그냥 또 한번 방문하고 싶고 무언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어떠한
그런 따뜻함?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곳에 많이 가게 되기 마련인데, 이분은 좀 그런 직업군에 굉장히 잘 맞고 그러한 일에 되게 어울릴 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그런 특성이 드는 분이 1번 분에게 오늘의 주제처럼 곧 고백을 한다고 해요. 1번 분에게는 굉장한 어떤 안정감을 선사하실 그럴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같이 부부가 뭐 산장 그런 캠핑장을 운영한다거나 사실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이 허밋도 그렇고 그냥 이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자연 속에서 살 것 같은, 근데 자연 속에 사는데 돈은 많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 외모 볼까요? 1번 분에게 고백할 상대방 분의 외모. 외모가 어떤지. 오. 와. 1번 분. 이 사람 되게 예쁘거나 잘생겼어요. 축하, 축하. 일단, 이 컵의 여왕 카드거든요? 이 컵의 여왕 카드가 나왔을 때 사실 인물 카드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는 되게 훈남, 훈녀? 그거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첫 번째 탁 뜬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외모 관리를 하는 사람. 근데 이 외모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본인의 스타일을 잘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만의 어떤 특유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저 사람이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본인에 대한 파악이 좀 많이 된 사람? 남들이 다 어울린다고 해서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돋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떤 빠른 스피드적인 부분이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집이 전혀 없고 몸이 좀 탄탄하다거나 좀 빠릿빠릿 움직인다거나 이러한 어떤 행동력으로 봐서는 잔 근육이 좀 있는 사람?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좀 그러한 근육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방질이 좀 적다? 네. 뭐라 그래요? 지방질, 이거 너무 뭔가 식품 같잖아. 아무튼 그 함량이 좀 약간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대박인 거는 마지막에 월드카드, 이게 월드카드거든요. 이게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모로 봤을 때 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뭐 눈이 빼어나게 이쁘다거나 뭐 어디가 이쁜 뭐 이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약간 볼매의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굉장히 드네요. 뭐 키 같은 경우는 막 엄청 큰 키나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키보다 키가 되게 커 보일 거예요. 비율이 굉장히 좋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꿀벌인데 꿀벌이 비율이 진짜 좋은 거 아시죠? 꿀벌 머리 되게 작은 거 아시죠? 뭐 약간 그런 느낌처럼 비율이 굉장히 이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진을 찍었을 때도 그런 게 굉장히 좀 예쁘게 이렇게 좀 잡혀 있는 사람, 근육도 약간 이렇게 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조화로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외모를 이 사람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 같은 경우는 막 엄청 하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까말 것 같지도 않아요. 네, 평균의 어떠한 동양인의 그런 피부색을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자,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성격적인 부분이랑 같이 조합해서 봤을 때 조용한데 되게 강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사람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뭐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길이 가고, 그냥 이 사람의 무슨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좀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좀 그런 사람일 것 같다? 약간 그냥 혼자 조용히 배시시 웃는데 그게 너무나 꽂히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엄청 매력적인 그런 분이 1번 분에게 고백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분을 만나는 어떤 장소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매력 만수르 이분. 상황적인 어떤 부분들. 두 분 사이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갈래의 길, 이 카드, 그리고 여성, 약간의 어떤 배신, 그런 걸 상징하는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무언가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번 분이 이 사람을 선택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지 그런 기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분이 1번 분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지에 대한 기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두 분이 극복해야 할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1번 분을 택하게 되는 그러한 전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러한 상황 전에 두 분이 이미 이 카드에서 보면 투컵이거든요. 마음이 동했다, 마음을 나눴다, 좀 이런 카드인데 1번 분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카드를 뽑으셨을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굉장히 가까운 에너지의 투컵이기 때문에,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서로의 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가까운 미래에 만나게 될 확률이 정말 굉장히 높은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쓰리 소드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 두 갈래의 길에서의 어떠한 아픔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무언가 이별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측면의 상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합으로서 가장 좋게 제가 보는 부분이 더 선 부분이거든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결국엔 행복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더 선은. 물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관계만 물론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 잘 해결을 하고 나면, 이런 어떤 배신, 이런 어떤 초이스, 이런 부분만 하고 나면 두 분 사이에서는 이렇게 덧선,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이건 정말 순수한 사랑이거든요. 이런 어떤 결론이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고백을 했을 때 1번 분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극복되는 부분인 거고, 극복 후에는 정말 최상의 어떤 시너지,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그 시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일루 가나 그 포인트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알고 계신 분들이 1번 분 중에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대방 분, 나와 뭐 이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이런 일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고백할 이 사람이 1번 분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이 느낌 특성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이 그렇게 움직임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뭐 산장 주인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움직임이 많을 것 같은 분은 아니긴 한데, 어떤 식으로 1번 분에게 행동할지 이 사람의 행동력을 좀 볼게요. 그리고 1번 분만을 위한 조언도 같이 보겠습니다.
볼까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지금 확실히 제가 아까 어떤 좀 상처가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좀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무언가 약간 피를 흘리고 난 후에 두 분의 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에도 무언가 엄청난 전투를 마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다가오는 어떤 그런 그림들, 그리고 나서 무언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관찰을 하다가 결국에 두 분이 어떤 합을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 카드는요, 5 완지 카드 같은 경우는요, 약간 좀 탱탱탱탱 튀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둘 다 좀 개성이 강할 때, 개성이 강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일 때 이 카드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도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말 다 하고 나도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무난하진 않다. 근데 상대방도 뭔가 독특한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좀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1번 분의 어떤 그런 동향을 살핀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처럼 좀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1번 분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좀 살피는 그러한 이미지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쩌면 두 분이 만남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밀당이나 이런 거를 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드는 카드들이 이렇게 떴어요. 그 사람이 1번 분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확실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템버리 아니라 그 뭐죠? 핑퐁 치듯이 좀 그런 식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1번 분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 거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나 아니면 확신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행동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력이 그렇게 화끈하진 않다. 이 고백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고백 자체를 확실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여지를 남기는 형태의 고백을 이 사람이 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런 느낌에 있어서 조언 카드를 봤을 때는 좀 기다리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타이밍이요. 아마도 1번 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행동력 자체가 좀 그렇게 돌직구 형태의 행동력, 돌직구 형태의 고백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1번 분 입장에서는 지금이 퍼펙트 타이밍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거에다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동시에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1번 분은 조금은 시간 차를 두고 뭐 그분의 반응을 좀 더 보신다거나 아니면 리딩을 좀 더 들어보신다거나 이게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성향 자체가 좀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분이 생각하는 퍼펙트 타이밍의 기준과 이 상대방 사람, 아마 1번 분 중에 대다수는 알 것 같은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 기준에서 이 정도가 퍼펙트 타이밍인지 어떤 말인지 지금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린 거 맞겠죠? 1번 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타이밍과 이 사람 기준에서 할도리를 다한 타이밍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좀 선을 잘 보시고 조율을 하시는 게 1번 분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스프레드였던 것 같네요. 일단 저는 타로 카드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1번 분이 생각하실 때 좀 와닿으시는 부분, 그 부분만 잘 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분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4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에게 곧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4번 분에게 곧 고백하게 되는 그 상대방 분, 그분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4번 분에게 고백하는 사람 성격.
어떤 분이 4번 분에게 고백하게 될지, 그분의 성격적인 특징 어떤 분이죠? 와. 이 사람은 4번 분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떤 흙 속의 진주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스스로는 본인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4번 분은 알아요. 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 상대방 분, 4번 분에게 고백하게 될 이 상대방 분을 보고 저 사람은 좀 이러한 게 좀 별로지 않나?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4번 분만큼은 이 사람의 찐 모습, 이 사람에게 어떤 엄청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4번 분에게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 그러한 전래동화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느낌이거든요. 4번 분이 약간 평강공주 스타일이고 이 사람이 바보 온달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의 그러한 어떤 가능성, 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나는 캐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완벽하게 왕자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4번 분 평강공주님이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드는 상대방분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합은요, 저는 진짜 최고의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4번 분이 80을 가지고 있는데 그 20이 없어요. 물론 가진 거에 비해서는 그 20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4번 분이 가진 80 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했을 때 무한대의 어떠한 정말 어떤 가능성의 원천, 약간의 그 석유가 나는 어떤 땅을 파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두 분 시너지가 엄청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일단 다 보기 전에 이 조합 정말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4번 분은 좀 꽉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아직 저평가된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러한 저평가된 어떤 값어치,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 외모 볼까요? 외모. 바보 온달의 외모. 이 사람은 자기가 예쁘거나 잘생겼는지 잘 몰라요. 지금 이 컵의 여왕은요, 사실 전 번호에서도 나왔는데,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외모 중에 거의 끝판왕? 훈남은요? 그걸 상징하는 카드로 저는 보통 읽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카드에서는 좀 이러한 고래 같은 걸로 나왔는데, 일반 이제 자주 보는 그 뭐 카드, 웨이트 덱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예쁜 어떤 여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잘생겼고, 그러한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이러한 조합이 같이 떴다라는 거, 텐 원즈나 나인 소드가 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러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걸 발전시키고자 하는 니즈조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바보 온달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우리 옛날에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인가? 이런 거 보면 완전 곱슬에 막 엄청 도수 높은 안경 끼고 있는데 그 안경 벗고 머리 피고 나면 완전 예뻐지는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잘만 갖고 놓으면 진짜 여기서부터 처음에 여기 특성에서부터 흙 속에 진주 느낌이 너무 난다니까요. 그런 느낌이 너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조금만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나? 뭐 이런 것만 조금만 해주면 진짜 엄청난 그런 비주얼을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직 저평가된 외모조차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4번 분. 뭐 엄청난 뭘 주우시나? 이거 왜 이렇게 가능성이 진부한 그런 분이 엄청난 분이 이렇게 뜬 느낌이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분이 뭔가 좀 엮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 이런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두 분이 엮이는 오. 두 분 같은 경우는 되게 삶의 패턴, 그러니까 일상 패턴에서 좀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실 것 같고, 혹시 이분이 되게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 굉장히 내가 자주 방문하는 곳, 나의 어떤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분이 만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한 분이 다른 분한테 뭔가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입장은 조금 약간 갑을 관계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어떤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뭐 사장이 뭐 부하 직원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처럼 한 명이 본인이 가진 것을 좀 나눠주는 그러한 관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바보 온달 평강공주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는 사람이 바보 온달이 될 수 있나? 그렇다는 건 4번분이 주는 입장이라는 소리인데, 그쵸? 4번분이 주는 사람의 입장의 확률이 좀 더 커 보여요. 여기에서는 그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면 4번분이 좀 더 윗사람일 확률. 뭐 4번분이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사람이 등장할 어떤 확률. 뭐 4번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체가 주는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는 받는 입장 그러한 관계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움직일 것 같거든요. 4번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전차 카드가 떴기 때문에 타로는 사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는데 4번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른 시점, 늦어도 뭐 3개월 요 정도의 시점에서 이분의 어떤 고백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이 4번 분에게 어떤 식의 행동을 할지 그 상대방 분의 어떤 행동력을 좀 볼게요. 굉장히 빠른 시기일 것 같은데 그리고 4번 분만을 위한 조언도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4번 분만을 위한 조언.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삶 속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 해석을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건너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나와서 무언가가 좀 종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삶의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좀 종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인 걸로 봐서는 그 상대방 분이 이별을 경험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약간 이혼 혹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한 챕터가 끝났다? 엄청 크게 끝났거든요. 이거는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과 같은 에너지가 너무 강하도록 어떤 생의 한 챕터가 마무리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이만큼 있었다면 그게 이제 끝나버리고 새로운 삶, 거의 이민 수준처럼 무언가가 완벽하게 정리됐는데 그 정리된 수준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큰 어떠한 종류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약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에너지로서 4번 분에게 다가가는 느낌? 근데 두 분은 진짜 확실히 좀 일로 엮이나 봐요. 여기 3 펜타클 뜬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 그 6 펜타클도 그렇고, 약간 일을 하면서 두 분이 엮이게 되고, 일을 하면서 이러한 어떠한 고백의 기류가 4번 분과 상대방 분 사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조언 카드에서 보면은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말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할 때는 주변에 눈이 좀 의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약간 가면을 쓰고 있다거나, 누구 하나 먼저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4번 분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조언 카드에서 뜬 걸로 봐서는 4번 분이 좀 움직여야 될 수도 있겠다. 이 관계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 분이 바보 온달이잖아요. 평강공주가 좀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액션을 취해라 이런 메시지가 뜬 걸로 봐서, 어쨌든 오늘 주제 자체가 나에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은 아마 엇비슷하게 3번 분에게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확 받아들이느냐, 확 낚아채느냐,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좀 더 강한 사람은 4번 분, 평강공주 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좀 불붙이는 역할? 그런 거를 4번 분이 좀 해주시는 게 두 분 관계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미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발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스프레드였던 것 같네요. 일단 저는 타로카드가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건 진짜 좀 내 얘기인 것 같다, 무슨 상황인지 대충 느낌이 온다 하신다면 그 부분만 잘 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4번 분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6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에게 곧 고백하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 먼저 6번 분에게 고백하게 될 그 상대방 분의 성격적인 부분 뽑아볼게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지 봅시다. 자, 6번 분에게 고백하는 그분 에너지 어떤 사람일까요? 와, 이 사람은요, 6번 분. 성향 자체가 약간 AI 같아요. 6번 분. AI, 기계, 약간 기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굉장히 드는데, 이 사람은 일단 경쟁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약간 저 사람 일 중독인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파이팅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좀 보이는 사람.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막 정신없이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덜렁덜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되게 기계같이 빨라요. 그래서 이거야? 아니야? 그러면 끝. 이건가?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쳐내면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성향 자체가 지금 내부적인 에너지 블루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 되게 이과 성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성향이. 이런 성향이 되게 깔끔해요. 실버, 이렇게, 실버 은이잖아요. 은도 금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은수저 이상의 느낌? 본인이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 그리고 본인이 뭘 하든, 본인이 무언가 선택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최소한의 성과는 낼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되게 든든할 만한 그런 캐릭터? 그런 걸로 좀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성향 자체가 좀 이과적인 성향이 있고 성격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번 분이 원하는 게 좀 따뜻함, 뭔가 나를 좀 케어해주고 뭐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이런 거라면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택의 연속이고, 무언가 빠른 어떠한 결정, 이러한 게 되게 필요한 순간들이 되게 굵직굵직하게 오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네, 약간 좀 그러한 분이 6번 분에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 외모 볼까요? 이미 어떻게 생겼을지 알 것 같아. 하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근데 이 사람 되게 동안이네요. 나이에 비해 되게 동안인 외모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뭐 나보다 뭐 어떤 분에 있어서는 정말 동안이라는 것 자체가 연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냥 얼굴을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날티라고 하나? 약간 날티 느낌? 그러니까 날티가 되게 안 좋은 날티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냥 잘 놀 것 같은 사람? 저 사람 되게 잘 놀 것 같아. 클럽 좀 다녀봤을 것 같아. 그렇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 매력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게 생겼고, 그리고 뭔가 좀 인기 많을 것 같고, 잘 놀아서. 잘 놀고, 되게 뭐 이성을 대할 때도 그냥 본인이 매력 있다라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그리고 이러한 매력, 약간의 차도녀스러운 이런 매력으로 본인이 인기 많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외모에 있어서 반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이 사람이 되게 좀 섹시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날은 되게 귀여워 보여,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카멜레온 스타일의 양면적인 매력을 동시에 겸비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청순함과 섹시함이 공존한다? 뭐 귀여움과 섹시함이 공존한다? 청순함과 섹시함이 공존한다? 약간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매력 있네? 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옷을 좀 이렇게 입으면 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옷을 또 이렇게 입으면 또 아니야, 이런 것처럼 본인의 이미지를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잘 놀 순 있긴 하지만 이 사람 위험하게 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계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할 행동을 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정도를 지키면서 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날티나 보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어떤 캐릭터는 절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심,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나 너무 사심이 자꾸 나오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만나는 장소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 좀 볼까요? 봅시다.
두 분이 같이 있는 어떤 상황? 타워가 계속 뜨네. 지금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소식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약간 소식의 정령처럼 이렇게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는 어떤 빠른 에너지가 보여지는 카드예요. 근데 그 옆에 지금 같이 뜬 게 약간 배신의 카드? 그런 걸 좀 상징하거나 여우죠. 여우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되게 충격적인 어떠한 사건? 뭐 갑작스러운 어떤 이동? 그런 게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나에게 일어난 일? 그런 공간의 어떤 변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와중에서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미 만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만났다면 두 분이 좀 고백을 하게 되는 어떤 그 타이밍은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타워가 늘 갑작스러운 사건이고 이게 늘 마이너스적인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어떤 이 배신의 카드가 동시에 같이 뜬 걸로 봐서는 6번 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야. 이거는 정말 나에게 최악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법한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로서부터 결국엔 나인 펜타클? 이게 어떠한 나에게 안락함으로 돌아온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뭐를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망했어.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내리막길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만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왜냐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어떤 수익을 6번 분한테 안겨주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부서 이동이 됐네? 와, 이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6번 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다든지 이런 것처럼 두 분 사이에 보여지는 사건 자체가 처음에는 최악이었는데 나중에는 나에게 엄청난 어떤 이득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분의 만남이 꽃을 피운다? 그러한 고백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혹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상대방 분과 6번 분의 어떤 시너지로 인해서 그게 엄청나게 두 분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는 두 분 사이의 만남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마지막 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방 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6번 분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상대방 분의 행동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6번 분을 위한 조언도 같이 볼게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지금 조언 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구하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웨이트라는 카드가 같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도 6번 분에게 있어서 무언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혹은 내가 혼자 좀 고민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다. 근데 이 경우가 절대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거를 꼭 6번분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좀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타인에게 전가하시는, 그리고 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6번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성급한 판단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좌절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는다거나, 이빠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러한 거는 6번분이 하실 필요가 없겠다. 제가 이러한 조언의 메시지를 좀 너무 이게 확 와닿는 부분을 먼저 전할게요. 그리고 상대방 분의 행동으로 봐서도 이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딛고 나아가는 캐릭터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격도 급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본인의 일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이 사람이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행동에 대해서 6번분에게 지금 더 무운이 같이 떴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구는 시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언가 이거를 극복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답을 6번분에게 주지 않는 그 시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 사람은 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6번분은 이 사람을 좀 믿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의지하기 괜찮은 사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위기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꽃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지금 되게 많이 두 분 사이의 스프레드에서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동안이신 이분 나타나신다면 6번분 이분과의 인연을 좀 많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저는 타로가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6번분이 생각하셨을 때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만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7번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에게 고백하는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7번분에게 고백하려는 그 상대방 분, 그분의 캐릭터 먼저 볼까요? 성격적인 부분. 어떤 분이 7번분에게 고백을 할지, 그분의 에너지도 좀 봅시다. 어떤 분이 고백을 할까요? 와. 오. 엄청난 분이네요. 퍼플. 7번분에게 되게 어울리는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퍼플은 되게 상위 차크라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특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소위 한 부분에서는 뭐 정신병 카드 이런 걸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깨어있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7번분에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많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니만큼 이 사람의 감정선은 좀 특별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예술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술가 기질이 되게 다분한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일단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걸 7번분도 그냥 아실 것 같고, 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인데 지멋대로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보장된 자유로움을 선호하는 사람. 10 코인이 같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만 약간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지만 다 있어요. 믿는 구석이. 이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약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은 안정된 기반 하에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만한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든든하게 존재한다. 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의 성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좀 풍족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이 좀 그런 백업이 잘 이렇게 해주신 그런 든든한 가정에서 좀 자란 분이실 수도 있고,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하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다 하고 살았던 사람, 뭐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좀 이러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캐릭터가 됐을 확률이 좀 높다?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은 한국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는 나라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외국에 관련된 어떤 일, 삶,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기엔 이 사람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것들이 좀 짜여져 있는 경우가 한국은 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좀 살짝의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특성적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 거예요. 7번 분이. 제가 나 좋아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알 것 같고, 상대방 거 외모 볼까요?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포커페이스 할 이유도 없고, 외모 어떤 분일까요? 와, 대박이다. 어머, 어떡해. 어머, 7번 분. 박수 3번? 7번 분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멋있다. 진짜 예쁘고. 좋으시겠어요, 7번 분. 여기 데빌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요? 아, 근데 이 데빌의 퍼플의 정신의 데빌의 외모라? 너무 치명적인데, 이 사람? 이 사람한테 빠지면 제가 봤을 때 7번 분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이 사람 거의 연예인급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예술가적 기질이 되게 발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먹는 사람, 직업군 되게 잘 어울리고, 약간 본인이 가진 매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매력을 통해서 이 사람은 많은 부를 이렇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7번 분이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연예인이니까 지금 그냥 이걸로 봤을 때는 이분은 연예인입니다. 끝! 이렇게 하고 리딩을 종료할 수도 있을 만큼의 매력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네요. 지금 여기 컵의 왕카드에 3컵까지 뜬 걸로 봐서는 또 딱 보면 잘 놀 것 같고, 도화가 만발한 스타일. 도화가 만발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성향적으로 퍼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도화를 막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 한 명 타깃을 정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본인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매력? 내가 누군가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유혹할 수 있는 매력? 그거는 엄청난 매력이죠. 내가 매력이 많은데 막 도화를 흘리고 다녀서 막 똥파리, 몸파리 다 꼬이는 그러한 삶보다는 이 사람처럼 본인의 매력을 내가 확실하게 쟁취할 누군가한테만 올인하는 스타일. 와, 어떡해. 그게 7번 분이라는 거죠. 7번 분 자체가 엄청난 매력 있으신 분일 것 같은데요? 나 좀 매력 많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7번 분. 7번 분 중에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7번 분한테 고백을 한다는 건 이게 있어요. 에너지가 비슷해야 고백이라는 것도 하고, 에너지가 비슷해야 엮이는데, 이만한 사람이 엮인다는 건 7번 분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매력 만수로 7번 분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두 분이 함께하는 어떤 장소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 좀 볼까요? 7번 분 재밌다. 7번 분 누구지? 7번 분 중에 연예인 있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분이 함께하는 상황. 봅시다.
음. 와, 지금 보이세요? 이거 뭐로 보이세요? 저는 백마탄 왕자님이 성 안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가는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냐면 두 분 중 한 분이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내가 갇혀있는 상황인 거야. 뭐 지금 제가 연예인을 예로 들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이야. 아이돌은 연애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좀 구하러 가는 기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가 막 통금도 엄청 많고 내가 뭔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답답해 상황이. 나를 좀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족쇄 같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적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어떤 기사의 정신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오, 로맨틱해.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영화처럼 만나는 것 같아요. 웬일이니?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두 분 사이에 좀 고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어떤 고민이겠죠? 근데 두 분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펜타클 1번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어떤 가능성이 응축된 어떤 씨앗과 같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씨앗에서 뭐가 날지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지금 뭐 약간 시작 단계야. 너무나도 시작 단계. 시작 단계인데 여기서 어떤 꽃이 날지, 여기에서 어떠한 생명체가 나타날지 지금 모르는 상태지만 어찌됐든 그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두 분 사이가 좀 그렇게 보여진다. 이 시너지가 기대할 만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두 분 사이의 에너지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는 아니긴 해요. 지금 완드의 시종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용두사미?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뭔가 막 파이팅 넘치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끊긴다거나 무언가 막 저질러 놨는데 수습을 못 한다거나 좀 그러한 느낌들이 두 분 사이에 살짝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 분 성향도 약간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우유부단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매력이거든요. 이런 게 또 약간 밀당같이 괜히 느껴지고 이 사람은 밀당하고 있는 게 아닌데 밀당같이 느껴질 수 있겠다.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게 뭐라 에피소드가 좀 많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두 분 사이에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보여져요. 그렇다면 두 분의 상황이 이런데 상대방 분이 7번 분에게 어떠한 행동, 어떤 행동력에 대해서 좀 볼게요. 상대방 분의 행동력. 상황 자체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리고 7번 분만을 위한 조언도 같이 보겠습니다. 7번 분은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왕이 둘이나 떴어. 아, 그래. 좀 여기서 보면 뭔가 자꾸 구하는, 이렇게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이런 조언의 메시지가 뜬 부분들이 있어요. 7번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스스로 자체도 매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고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이 사람 말고도 선택지가 7번 분에게는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7번 분에게 다가가는 이 사람은요, 되게 제가 매력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황제 카드 뜨고 컵에 왕 카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이 많고 7번 분만큼이나 어떠한 그 수준이라고 볼까요? 뭐 수준을 딱 뭐 이게 정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단어 표현이 좋겠어요. 7번 분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7번 분만큼이나 이 사람도 매력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자애로운 영혼의 그러한 캐릭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수 있고 그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7번 분을 좀 짜증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7번 분 같은 캐릭터는 내가 진짜 내 연인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 정도 레벨이 되는 나한테 견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이 꽤나 높으신 분들이 7번을 좀 많이 뽑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우유부단하게 할지라도 7번 분이 본인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좀 명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좀 케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당신의 천사 이 얘기는요, 무의식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7번 분에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페이스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먼저 좀 지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되게 귀한 인연으로 이 사람과 잘만 되면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짜증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라도 한번 잘만 맺어지면 두 분의 시너지가 굉장한 어떤 가능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맺어지기 전까지의 이게 따따부따한 그런 한 사건들은 7번 분이 잘 조율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은 그 귀한 것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정말 귀한 어떤 식물 하나를 키워도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 있잖아요. 뭐 민들레가 뭐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민들레를 비싸게 사겠어요? 길에 엄청 많은데? 되게 귀하게 키워야 되고 많은 공이 들어가야 하는 식물일수록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 정말 귀하게 잘 취해야 되는 대상일수록 내가 들여야 될 공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는 그런 리딩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7번 분. 일단 저는 이 타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다 싶은 부분만 잘 7번 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분 리딩도 이렇게 마칠게요.